네,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이런 생각 꼭 하시죠? 이 회사 진짜 돈 잘 버는 거 맞아?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이 기업의 건강진단서라고 할 수 있는 수익성 척도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A사 사상 최대 순이익 1,000억 돌파. 이런 뉴스 보면 막 가슴이 뛰죠? 와, 이거 대박인데? 지금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싶고요. 근데요, 잠깐, 스톱! 과연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그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첫째, 수익성의 양대산맥이죠. ROA와 ROE. 이게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둘째, 부채라는 마법이 어떻게 수익성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재미있는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셋째, 이 모든 걸 설명하는 마법의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넷째, 진짜 이익이 뭔지 EVA라는 개념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핵심 요약까지. 자, 그럼 가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수익성 분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지표, ROA와 ROE입니다. 이게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시죠. 자, 먼저 ROA, Return on Assets. 우리말로는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 그러니까 내 돈, 빌린 돈 싹 다 합쳐서 이걸 얼마나 잘 굴려서 이익을 냈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의 자산운임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유명한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입에 달고 사는 지표가 바로 이거죠. 이건 뭐냐면 다른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주주들이 투자한 돈, 바로 그 자기 자본만으로 얼마를 벌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죠. 야, 내 돈이 나가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왔냐, 이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교수님, ROA는 회사 전체 성적표고 ROE는 내 성적표 같은데 그럼 투자자니까 ROE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재미있는 두 회사의 비교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부채의 마법, 빚이 없는 회사 노드렌트와 빚을 잘 쓰는 회사 섭렌트,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노덴트, 이름처럼 노뎃, 즉 빚이 하나도 없어요. 100% 주주들 돈으로만 굴러가는 아주 탄탄한 회사죠. 반면에 썸렌트는 썸뎃, 빚을 좀 쓰는 회사입니다. 자본의 일부를 빌려서 사업을 해요. 다른 조건은 전부 똑같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불황이 닥친 거죠. 두 회사 다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빚 없는 노덴트의 ROE는 4%, 그런데 빚을 쓴 섭렌트는 2.4%로 뚝 떨어집니다. 아니, 왜 더 낮아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섭렌트는 장사가 안 돼도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거든요. 바로 그 이자 비용이 얼마 안 되는 이익마저 갉아먹은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엔 경기가 활활 타오르는 호황기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노덴트 ROE가 12%로 오를 때 빚을 썼던 섭렌트는 무려 15.73%까지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와, 바로 이게 재무 레버리지, 즉 부채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것의 힘입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빌린 돈으로 더 큰 돈을 벌고 이자 조금 내고 나니 남는 이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내 돈은 조금 넣고도 큰 수익을 내는 효과,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파란색이 노덴트, 주황색이 썸렌트인데요. 불황기에는 썸렌트가 더 낮지만 호황기에는 어때요? 그냥 더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맞습니다. 부채는 이렇게 좋을 땐 수익을 확 증폭시키고 나쁠 땐 손실을 확 키워버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ROA와 ROA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눈으로 본 이 놀라운 마법을 이번에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재무제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요? 하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저기 괄호 안에 있는 ROE 빼기 이자율,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산을 굴려서 버는 돈, ROA가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많기만 하다면 빚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주 몫인 ROE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버는 돈, ROA가 빌리는 돈의 이자보다 높다. 그러면 부채는 수익률을 뻥튀기 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버는 돈이 이자 내기에도 벅차다. 그때 부채는 내 수익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ROA와 ROE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배워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회사가 회계상의 이익을 넘어서 진짜로 경제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는 끝판왕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부가가치, EVA입니다. EVA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회사가 번 돈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비용이라는 겁니다. 은행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이건 당연히 비용이죠. 근데 EVA는 한 발 더 나아가요. 주주들이 투자한 돈, 즉 자기 자본에도 비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주주들이 이 회사 말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벌었을 돈, 그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까지도 비용으로 쳐져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돈, 내 돈에 대한 비용까지 싹 다 빼고도 남는 게 있을 때 아, 이 회사가 진짜 가치를 만들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아주 깐깐하죠? 실제 회사들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자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EVA가 플러스입니다. 이 회사들은 진짜로 주주를 위해 가치를 팍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드를 한번 보세요. 번 돈과 자본 비용이 거의 똑같아서 EVA가 0에 가깝죠. 이건 그냥 분전치기 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자본 비용만큼도 못 벌어서 EVA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인데 이런 회사는 사실상 주주의 가치를 깎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서 머릿속에 저장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신문기사에 나온 순이익 숫자만 보고 흥분하지 않기. 둘째, ROA는 회사의 종합성적표, ROE는 나를 위한, 즉 주주를 위한 성적표다. 셋째, 부채, 즉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폭발시킬 수도 내 계좌를 폭발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가치를 보는 눈, EVA까지 확인해야 진정한 고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숫자 너머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속사정을 읽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순이익 숫자에 휘둘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ROA로 회사의 맷집을 보고 ROE로 주주의 수익을 확인하고 나아가 EVA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신 겁니다. 다음번에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때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무기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